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에게 올바른 연애, 세련된 연애를 전달을 하고 있는 연월TV의 마스터 세이즈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정말 설레는 여성분들의 카톡 스킬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남성분과 대화를 할 때 남성분이 조금 여성과 카톡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성분이 소극적으로 나올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성과 카톡을 할 때 소극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이 소극적이어도 제가 할 말이 없죠. 왜? 그 남성과 잘 안 돼도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다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남성분과 카톡을 조금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남성과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이 관계는 마냥 좋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남성과 능동적으로 카톡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내 얘기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써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거리 생기고 그에 비슷한 화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할 말이 없을 때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직원끼리 싸웠다, 아니면은 부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라는 식으로 내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 상대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만한 화제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아니면은 오늘처럼 정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나는 보통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밖에 날씨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을 가고 싶다, 한번 나갈까 고민 중이다 라는 식으로 그냥 내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 산책이라는 화제가 생기게 되고 이 산책에 대해서 또 남자랑 여자랑 카톡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 얘기를 해주는 게 상대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차이가 큽니다. 내 얘기를 전혀 까지 않고 남성만 일방적으로 대화를 리드하는 것과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는 것에는 카톡으로 쌓이는 이런 친밀감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저는 여성분들에게 그 남성이 정말 마음에 들면은 능동적으로 쟁취하라고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카톡을 통해서 남성이 대화를 리드할 수 있지만 우리 또한 대화를 리드할 수 있는 법이에요. 어떻게 리드를 할 수 있냐면은 먼저 내가 하나의 주제를 던지고 그 주제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남성이 카톡에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나는 연애를 안 한 지가 한 8개월, 9개월 지난 것 같아요. 오빠는 연애를 안 한 지 얼마 된 거예요? 라는 연애라는 토픽을 내가 먼저 남자한테 제안할 수 있겠죠. 그 남자가 연애에 관한 말을 할 거예요. 너는 8개월, 9개월이야? 나는 연애 안 한 지 1년 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연애에 관한 토픽에서 벗어나지 않게 또 한 번 내가 전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오빠는 그럼 앞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라는 식으로 내가 제시한 토픽에서, 내가 제시한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대화를 해주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대화를 리드했다라고 남성은 느끼게 됩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수동적으로 나올 때 나 혼자서 대화를 리드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끔 남자분들이 갖기도 하는데 먼저 여자분이 능동적으로 리드를 해주는 것만으로 이런 부담감에서 해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남녀 간의 상호작용은 만나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전에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한테 보여지는 느낌이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부터 살기가 힘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또한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회사에서 힘들다, 우울하다, 누구랑 싸웠다 이런 토픽으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토픽으로 남자한테 제안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이겨내니까 조금 더 일이 재밌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친구랑 싸웠어, 쌩깠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친구랑 싸워가지고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다 라고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재해석을 보탬으로써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랑 싸운 것은 똑같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 친구랑 싸웠어. 걔 나쁜 년이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내가 친구랑 싸워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 라고 재해석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후자의 여자분들을 훨씬 더 좋은 여자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카톡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톡 프사는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또한 남성을 만나기 전에 남성분의 카톡 프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짐작을 하죠. 남자분들 또한 여성분의 카톡 프사를 보면서 그 여성분이 어떠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프사가 부정적이거나 글귀가 맨날 막 누구를 죽이고 싶다, 힘들다 라는 우울한 글귀가 있으면은 남자분들이 여러분을 만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뭔가 만나면은 우울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합니다. 근데 이러한 선입견, 색안경, 그것이 상당히 무섭게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우울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과 만나면서 여러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한숨을 쉰 거야. 나는 한숨을 쉬는데 어떠한 악의도 없는 거지. 근데 그 남자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에 봐봐, 얘가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허구한 날 한숨만 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톡 프사나 카톡 글귀나 이런 것은 너무 내가 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조금 더 내 얼굴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뭐 여행 가는 사진이나 그런 즐거운 사진 등을 올려두면은 여러분이 미리 긍정적인 사람으로 혹은 인싸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남녀 관계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선점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자분들이 설레는 여성분들의 카톡 스킬 무엇이 있는가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연어TV가 힘낼 수 있게 여러분의 댓글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